일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정도 휴식을 가진 후 다시금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아 대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박람회에 눈에 띄는 부스에 들어가니 왠지 모르게 바깥보다는 어두웠고 음침해 보이는 면접관 2명이 나를 보고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이름 무엇을 했는지, 전공은 무엇인지 등 평범한 질문과 동시에 평소에 감이 좋거나 귀신 같은 존재를 보거나 느낀 경험이 있냐는 등 생뚱맞은 질문이 섞여 있었으나 그럭저럭 면접을 본 뒤 바로 출근을 확정짓게 되었다. 출근 시간은 밤 12시였고 집 근처 공원에서 픽업을 해준다 하며 픽업 시간은 밤 11시 59분까지라고 하였다. 출근 시간이 밤 12시였는데 픽업 차량을 타는 시간이 11시 59분이라고? 나는 긴가민가 했지만 우선 속는 셈 치고 가보자는 생각으로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상쾌할 만큼 좋은 밤 공기를 맡으며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공원에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검은색 경차가 있었는데 나를 향해 비추는 헤드라이트 뒤에 서 있는 운전자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차에 탑승한 뒤 안전벨트를 매려는 순간 도착했다고 차에서 내리라는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공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커다란 건물이 내 눈앞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니 밤 12시였고 기묘한 경험을 하며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뭔가 특별한 상황이 주는 두근거림을 안고 건물로 들어섰고 내가 일하게 될 사무실로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권석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으나 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다. 조금 뻘쭘해진 나는 당황하며 그 자리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던 중 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새로 오시는 생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출근이셨군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당신에게 업무를 알려줄 직속 상관인 김차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자라고 하셨는데 전문 용어인가요? 내 직속 상관이라고 말한 사람은 나를 보며 말이 없다가 이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생기가 느껴지는 밝은 성격이시네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의 강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지금부터는 그걸 알려줄 테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선임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인도를 따라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선임은 나에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분류하는 곳으로 우체국에서 붙인 편지가 이곳에 전부 모이며 보내져야 하는 지역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분류소와는 다르게 이곳에서만 취급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되시는 당신을 위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업무 중 불편을 겪으시지 않고 주어진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시어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무지는 편지 분류소이며 당신은 밖에서도 그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이곳의 존재와 특별함은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몰라야 합니다. 만일 이곳의 존재를 일반인이 알게 될 경우 그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처벌로 당신 또한 그렇게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오기 전 어떤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에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감, 흔히 말하자면 영안이 트인 사람이며 당신이 본 면접관은 이승의 존재가 아니고 당신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도 동일합니다. 모르시겠다면 당신과 근무복이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작업복에 검은 갑 모양 배지를 달고 일하게 되며 옆 부서 직원들은 시계 모양 배지가 달려있을 겁니다. 배지가 다른 이유는 각자 취급하는 편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무하는 장소의 중앙을 기준으로 당신은 우측 공간에서만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당신과 다른 복장의 직원들은
좌측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는 투명한 벽으로 서로의 공간을 침범할 수 없도록 나누고 있으며 오직 각 부서의 출입구만으로 해당 구역을 들어갈 수 있으니 당신의 근무지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자 취급하는 편지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옆 부서가 어떤 편지를 취급하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알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관할지역 우체국에서 접수된 편지가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당일 밤 12시 이전까지 해당 분류소로 반입되며 분류소에서는 반입된 편지를 각 지역별로 분류한 뒤 집배원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하는 업무는 편지를 배송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과 검수 작업을 겸하게 될 것입니다. 검수 작업은 편지의 발송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편지, 우표나 등기표가 붙어있지 않은 편지, 파손된 편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며 해당 편지들이 확인될 경우 그것이 처음 분류소에 들어올 때 담겼던 박스에 담아 작업 마감 시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반송구역에 두시면 배송되었던 우체국으로 반송하게 됩니다. 단, 검은색 봉투에 담긴 편지는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기 내용대로 분류하지 마시고 당신의 책상에 있는 검은 상자에 별도로 분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현 시대에서 볼 수 없는 편지가 확인될 경우 그 편지는 당신이 취급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해당 편지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마시고 옆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예시를 하단에 기재해드립니다. 상기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옆 부서와 우리 부서 중앙에 있는 투입구에 편지를 넣은 뒤 투입구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담당자가 와서 편지를 가지고 갈 것이며 이는 옆 부서도 동일합니다. 타 부서의 편지가 섞이지 않도록 극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수칙은 검은 갓배지를 단 직원에게 해당됩니다. 검은 편지 봉투가 있을 경우 해당 편지에 대한 특별한 검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편지 봉투의 수취인과 발송인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가? 편지 봉투의 글자가 붉은 글씨로 가운데에 적혀 있는가? 해당 편지 봉투를 당신의 힘으로 열 수 없는가? 1, 2, 3번의 검수 과정의 결과가 전부 O일 경우 해당 편지는 4번 항목대로 분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1, 2, 3번의 결과가 O, X일 경우 편지의 내용을 읽지 마시고 당신의 책상에 있는 회색 상자에 해당 편지를 분류하시어 당신의 상급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6번 항목을 통해 분류한 검은 봉투에 편지를 담은 상자를 들고 부서 밖으로 나가시면 복도의 한옥집에서 볼 수 있는 대문이 있을 겁니다. 문은 분류소 밖으로 통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장소에 올 수가 없으며 당신이 넘은 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부서원만이 해당 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밖으로 나가면 검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을 겁니다. 당신이 들고 온 상자를 전달하시되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문을 나서기 전 벽에 걸려있는 갓을 착용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일 무속인 등의 영과 관련된 사람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들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편지를 가져와 달라고 하거나 그 편지의 내용을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등 터무니없는 부탁을 할 것이며 그 부탁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해당 수칙서의 내용을 어겨 당신이 봐서는 안 되는 편지를 보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이승의 형법과는 달리 자비 따위 없는 저승의 형벌로 다스려질 것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의 직속 상관을 제외한 같은 부서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부서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며 원래는 당신이 우리 부서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부터 이승의 편지가 혼입됨에 따라 해당 편지를 분류할 사람이 필요하였으며 평범한 사람은 검은 편지 봉투를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영감이 있는 당신이 해당 업무의 담당자로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능력이지만 망자들에게 당신만큼 탐나는 육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속 상관은 윗분들의 귀뜸을 통해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을 관리하고 다른 부서원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만일 부서원들이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경우 당신의 육체를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과연 이를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해당 수칙은 필히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무 시 지키셔야 하는 수칙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해당 수칙서는 별도 소지가 불가하고 직속 상관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며 수칙서에 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 직속 상관에게 요청하여 수칙서를 정독하시길 바랍니다.